보험은 아플 때 쓰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닙니다. 용어를 모르면 내가 낸 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설계사들 만나기 전이나 약관 읽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는 또 별도로 표시를 해둘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계약자인데 제가 암이 걸리면 진단비를 내가 받겠다.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을 주겠다. 그 계약을 내 집사람이 했다. 그럼 계약자는 집사람, 내가 피보험자, 수익자가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용어죠. 고지의무. 가입 전에 내가 어떤 병력이 있는지 그걸 사실대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 그걸 고지의 의무라고 합니다. 고지 위반은 병력을 숨기시면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럼 나중에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지 위반이에요. 통지 의무는 가입 후에, 고지는 가입 전이고 통지는 가입 후에 내가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생겼어. 그리고 아니면 나의 어떤 조건이 바뀌었어. 그랬을 때 말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특히 직업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은 반드시 통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용어죠. 해지. 보험 계약이 중간에 끝나는 거. 내가 보험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끝내는 거. 그게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내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을 말해요. 그게 해지 환급금. 자, 아주 중요한 용어죠. 실효. 보험료를 내가 미납했어. 그래서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었어. 그래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실효라고 합니다. 2달 정도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이 실효가 돼요. 그럼 이 실효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진단을 받거나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미납이 되면 보험금 내라고 문자가 와요.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안 내면 보험이 실효가 됐다. 그것도 안내가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받지 못한다. 약관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보험약관이라고 해요.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의 지급 여부는 결국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보험증권은 가입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증권을 설계사분들이 전달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죠. 물론 저는 반드시 직접 전달하는 편입니다. 담보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항목, 그걸 담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3천만 원, 그건 암진단비 담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부담보. 특정 부위는 보장에서 빠질 수 있다. 그게 부담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척추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당신은 그걸 부담보로 지정해서 5년간 척추 질환을 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담보가 내가 어떤 게 부담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부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발생을 하지 않겠죠. 납입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에요. 보통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등이 있죠. 20년 납을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험 기간, 보장 기한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이 보장해주는 총 기간이죠. 예를 들어서 80세 만기, 그건 80세까지고 90세 만기, 90세까지 뭐 이런 형태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년 납, 100세 만기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 거고 보장은 100세까지 받는다. 자,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납입 면제가 있어요. 중대 질병 및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납입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험은 내가 들을 때 책정했던 만기 시까지 보장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죠.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보험에서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 간편가입이라고도 합니다.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간단한 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력이 있거나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일반 건강체나 그렇게 가입이 안 됐을 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죠. 갱신형 보험.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 갱신형이에요. 역시 아주 중요한 용어죠. 비갱신형 보험. 처음 정한 보험료가 끝까지 계속 유지되는 보험이 비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년 납을 하겠다. 그러면 12개월씩 20년이면 총 240번이잖아요. 그 240번 동안 그냥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걸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하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비갱신형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용어죠.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본인 부담이 큰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임의 비급여는 병원에서 병원마다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비급여 항목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이게 임의 비급여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이나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임의 비급여였어.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생기거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내가 직접 내야 되는 금액, 그게 본인 부담금이에요. 용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연간 내가 의료비를 본인 부담이 어떤 한도를 넘었을 때 환급해주는 제도로 매우 중요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만약에 2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치료한 게 1000만 원이야. 그럼 800만 원은 환급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산정특례, 정말 자주 쓰이는 용어예요. 중증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5%, 또 어떤 것들은 10% 정도로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라서 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비나 그런 게 부담이 확 줄어들죠. 암이나 어떤 중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면책기간이라는 용어는 보험사가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은 통상적으로 면책기간이 90일인데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2달 만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암 진단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책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중요한 용어 선지급인데, 선지급 같은 경우엔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암 말기야. 이런 형태에서 사망보험금을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거, 그걸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말해요. 그게 보통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해도 그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보험금 청구는 즉시 청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용어죠. 진단비요. 병이 확정이 되면 그냥 바로 나오는 보험금, 이게 진단비입니다. 보통 고객 여러분들이 진단비를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자, 그 다음은 보통 종수술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병과 상해에 따라서 종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 17종 수술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통 종수술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술비의 일부입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용어죠. 중복보상이요. 중복보상은 여러 개 들었을 때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를 중복 가능한 걸 5개를 들었다. 근데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럼 그 5개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보상. 그거의 반대말은 비례보상이거든요. 쓴 만큼만 받는다.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이죠. 실비요. 실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를 2개를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험금이 중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례보상일 때는 반드시 한 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약이라는 용어요. 주 계약에 추가로 붙이는 항목들, 자동차로 치면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 특약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에 벌금 특약은 얼마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용어죠. 실손보험이요. 실비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느라고 지출한 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와 있고 곧 5세대가 나오는데,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운전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사고를 냈을 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들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은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을 거고, 운전자 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아주 많이 들어보신 용어죠. 연금보험은 노후에 매달 월급처럼 받는 보험을 연금보험이라고 하죠. 3대 질병 아주 중요한 용어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통 암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암은 보통 우리가 크게 대비하는 암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일반암입니다. 유사암은 암과 비슷하지만 전이나 증식이 좀 느려서 완치율이 높은 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보통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들을 말해요. 특약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뇌혈관 질환이요.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하고 뇌출혈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 용어입니다. 뇌혈관 질환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요. 그러니까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특약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유장애는 치료 후에도 기능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태, 그래서 후유장애 몇 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여러 영상을 올릴 때 이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좀 더 수월하게 소통이 되고요. 그리고 설계사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보험 약관을 보거나 내가 어떤 보험에 관심이 있을 때 용어에 대한 저항이 없어야 손해를 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채널 초반에 용어 정리를 한번 쫙 해드렸고, 추가로 알고 싶은 용어나 아니면 제 설명이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